많아요. 자, 가볼게요. 명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절대부등식을 미리 배웠지만 절대부등식은 사실 명제 안에 있는 소단원이고요. 가장 큰 단원은 원래 명제라는 단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명제가 뭐냐? 이 명제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바로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비가 온다. 자, 지금 밖에 창문을 열었을 때 비가 막 내리고 있어. 그럼 누구든지 다 비가 온다라고 할 거지. 갑자기 어떤 친구가 오늘 지금 비 안 오는데요? 하는 친구는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참과 거짓이 무조건 100대 0으로 무조건 갈려야 돼요. 50대 50, 99대 1 이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100대 0이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거 명제일까 아닐까? 아니야. 어떤 친구는 비가 오는 날이 좋으니까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비 오는 날이 싫어서 싫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늘 날씨가 좋아. 그럼 어떤 친구는 참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걔는 우리가 명제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읽어보면 이와 같이 참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 그 명제는 항상 식을 소문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지금 날씨가 좋다. P 명제. 지금은 비가 오고 있다. Q 명제 등등등. 그래서 소문자로 쓸 때는 우리가 대부분 명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밑에 참고를 읽어보시면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등 확실한 문장은 불확실한 문장은 명제가 아니니까 너네들이 읽었을 때 야 이거 모두 다 참으로 갈 것 같은데 모두 다 거짓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명제지만 야 이거 듣는 사람에 따라 참과 거짓이 나눠질 것 같아. 그러면 다 명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애들이 뭘 많이 고민을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명제 안에서는 당연히 참과 거짓으로 나눠질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2이다. 1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얘는 당연히 참인 명제일 거예요. 왜? 모두 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다 모두 다 100대 0으로 참으로 갈 거니까. 근데 1 더하기 2는 4이다? 그럼 얘는 애들이 모두 다 거짓으로 갈 거야 라고까지는 생각은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거짓이니까 명제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버려. 그래서 애들이 명제가 참인 것만 되는 줄 알고 다 참인 명제만 골라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참인 명제가 명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을 완벽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명제다라는 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부등식이 조금 문제다 이거야. 부등식은 왜냐면 1은 4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들아 이거 말 돼 안 돼? 그래서 애들이 명제가 아닌 줄 알아. 말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어차피 다 어디로 갈 거야? 거짓으로 갈 거니까 얘는 거짓 명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x에 5를 넣으면 말이 되지만 3을 넣으면 말이 안 되고 10을 넣으면 말 되지만 0을 넣으면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지금 요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얘는 선생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좀 이따 한 2분 뒤에 배울 텐데 일단 얘는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다른 말이 붙는데 그 말이 바로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들아 그냥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보시면 문장 X 즉 참거짓을 판별할 수는 없지만 어떨 땐 이와 같이 변수 X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바로 조건이라고 하고 그럼 얘들아 결국엔 명제 안에 조건이 따로 나오는 거니까 얘도 결론적으로는 P, Q, 명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헷갈린다 이거야. 왜? 이거는 명제인데 이건 조건이니까 이거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얘를 명제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항상 조건 뒤에는 PX라고 쓰거나 QX라고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문자 뒤에 소문자 X가 붙으면 얘는 조건이다. 이거는 어떨 땐 참이 되지만 어떨 땐 거짓이 되는 거네 라는 걸로 인식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참고 읽어보시면 문자 X에 대한 조건을 보통 PX, QX, RX와 같이 나타내고 문자 X를 언급하지 않아도 혼동이 없을 때는 그냥 PQRS로 나타내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명제는 소문자,
조건은 px, qx, x가 따라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일단 가장 큰 틀에서의 명제와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부정할 겁니다. 부정. 부정은 영어로 당연히 not이죠. 얘도 부정할 거예요. not이죠.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명제를 부정하고 조건을 부정하면 뭡니까? 명제를 부정하는 건 말 그대로 그거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돼. 예를 들어서, 이는 소수이다. 어떤 명제가 있었어? 이는 소수이다. 그럼 얘를 만약에 부정하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는 소수가 아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얘를 그럼 기호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바로 그 명제 앞에 not을 의미하는 물결 표시 P를 써주면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물결 표시가 바로 not,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조건도 부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QX가 X는 4보다 크다야. 그럼 얘를 만약에 부정해봐. 그러면 우린 not QX라고 적으면 되고, 그럼 얘를 부정하면 X는 4 이하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과를 부정하면 이하, 이상을 부정하면 미만, 그 다음에 요거 이하를 부정하면 초과, 그 다음에 미만을 부정하면 이상이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같다를 부정하면 같다가 아니다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냥 not, 걔를 다 부정적인 의미로 바꾸면 물결 표시만 붙여주면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제 문제가 생겨. 만약에 한 번 더 부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지. 한 번 더. 그럼 우리는 지금 부정에 부정을 해버렸어. 근데 아시다시피 강한 부정은 뭐지? 강한 긍정과 똑같기 때문에 부정에 부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not의 not P라고 해석하면 얘는 not이 없어져서 그냥 원래 명제가 나오고, 얘도 또한 not PX가 있는데 얘를 한 번 더 부정해버리면 그냥 조건 PX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우리가 이 명제를 배운 다음부터는 누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이어서 문제를 풀 거냐면 바로 집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명제와 집합은요 이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이 아닙니다. 일란성은 아시죠? 오묘하게 닮은 것도 있고 닮지 않은 것도 있잖아. 집합과 명제는 닮을 수는 없어 100%. 하지만 집합을 명제로 바꿔서 문제 풀 줄도 알아야 되고 명제를 집합으로 바꿔서 풀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문자 P, 소문자 Q라고 썼던 게 명제였다면, 제가 이제 노란 색깔을 다 집합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명제에서 P는요 집합에선 대문자 P입니다. 명제에서 소문자 Q는요 집합에선 대문자 Q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조건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조건은 집합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만 제외하고 사실 나타낼 수 있는데, 얘들아 혹시 집합에서 조건 들어간 거 하나 있지 않았냐? 그치? 그래서 대부분 명제에서 조건은 조건제시법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요럴 때 X만 돼 라고 알려주는 게 조건제시법이었거든. 근데 거의 안 나오고 거의 명제랑 집합이 가장 밀접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 명제를 부정했는데 집합을 부정하면 뭡니까? 바로 나P가 집합에서는 P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부정의 부정은요? 그러면 우리 아시다시피 P의 여집합을 여집합하는 거니까 원래 P집합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명제가 나왔다고 쳐볼게. 이렇게 나왔어. 명제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네들 이거 답을 뭐라고 말할 거야? P 명제의 해를 구하시오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말할 거잖아. 근데 이거를 명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네 글자를 좀 복잡하게 부르는데 바로 걔를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P 명제의 해를 찾아봐. 그러면 그거 그냥 진리집합 구하라는 뜻이랑 똑같으니까 아 진리집합은 해 또는 근을 의미하는군요 라고만 생각해 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전체 집합 U에서 PX를 참인 명제로 만들어주는 변수 X값을 모두 집합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리집합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해를 구하시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2번하고 6번은 여기 설명했어요. 명제를 부정하면 not을 붙이면 되고
조건도 부정하면 not을 붙이면 되더라. 근데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과 똑같으니까 원래 명제, 원래 조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을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명제를 설명하면서 막바지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명제는 대부분 집합으로 많이 바꿔서 풀기도 해 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명제가 집합으로 바꿔서 어떻게 푸냐 그를 한번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 이제. 근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합에서 배운 교집합과 합집합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 교집합과 합집합도 어떻게 보면 명제로 바꿔서 풀 수 있는데 교집합은 명제에서 뭐라고 부르냐? 너무도 단순해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합집합은 또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교집합 Q라는 거를 명제로 바꾸면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P명제 그리고 Q명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한글로 써줘요. 신기하게. 얘는 합집합은 P, 합, Q라고 썼는데 얘 명제에서는 어떻게 쓰냐? P 명제 또는 Q라고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야? 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P 그리고 Q 이거는 P 교집합 Q 집합을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고 P 또는 Q 나오면 P 집합과 Q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7번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부정하면 뻔하죠. 얘 부정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not P 또는 not Q. 얘는 부정하면 not P 그리고 not Q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한 번 더 그럼 집합으로 또 바꿔보세요. 여러분 집합 바꾸면 어떻게 나오겠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한 사이클로 움직이셔야 돼요. 때로는 합집합을 명제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명제를 다시 부정해서 다시 집합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계속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명제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앞에 그래도 문제를 풀고 가야 되거든.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명제 중 참인 것을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번. xy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0이냐? 라는 거야. 근데 일단 얘들아 잘 봐.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뭐여야 돼? 그럼 00, 10, 01 이런 것들 되는 거거든. 그러면 무조건 제곱했을 때 더하면 0이네. 맞아 틀려? 아니지. 하필 1, 0 들어가면 깨지니까 1번 탈락. 2번. x제곱이 4이면 제곱해서 4 되는 거 뭐 있지? 2 아니면? 그러면은 x제곱은 4x랑 똑같냐라는 거야.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그치? 왜냐면 2 넣었을 때 뭐가 나와? 4, 8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해 가십니까? 자, 3번 가볼게. 둘이 더해서 양수면 둘이 곱해도 양수니. 당연히 양양 들어가면 땡큐인데 양수 음수 들어가도 되니까 3번도 탈락이고. 4번. 말은 모이면 정사각형이냐? 너네 혹시 사각형의 관계도 알아? 자, 사각형의 관계도에서 가장 막내가 누구야?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각형에서 가장 큰 놈이 누구지? 평행사변형이야. 평사. 그 안에 누구랑 누가 들어가지? 직사각형이 들어가고 마름모가 들어가.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정사각형이 들어가 있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마름모이면 정사각형이냐? 마름모인데도 불구하고 정사각형 아닌 놈이 여기잖아. 대표적인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마름모라고는 말하겠지만 정사각형이라고는 안 하니까 4번도 탈락이겠다. 5번 봐볼게. x가 무리수면 x제곱은 유리수냐? 근데 이거를 맞다고 하는 새끼는 정말 하찮은 새끼들이야. 왜 그러냐면 잘 봐. 이게 뭐만 생각한 거냐면 이거 문제 오류야. 왠지 알아? 이 5번을 체크하는 새끼를 내가 걸러내기 위해서야. 얘들아, 너네들 머릿속에 이 생각했을 거야. x가 루트 2면 제곱하면 2 아닙니까? 무리수를 제곱하면 2. 유리수 맞습니다. 이제 이런 새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하층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그게 아니라 너네들이 왜 무리수라고 하면 무리수 혼자 있는 것만 생각해? 무리수는 얘도 무리수야. 얘도 무리수잖아.
근데 얘 제곱하면 뭐 나와? 3-2 루트 2 나오지. 무리수야. 그치? 그래서 무리수라고 해서 제곱하면 꼭 무리수 나온다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얘는 없다예요. 어. 4번에 저기 마른 모이면 그거 어떤 거? 이제 이 가장 겉에 있죠. 요거는 지금 평행사랑 직사각이랑 마른 모에 대한 거고.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요거 한번 해볼게. 3번 한번 시작. 이게 문제가 오류야. 아니, 1번. 아마 이거 1번에 2번이 x제곱은 4일 거야. x를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웠어. 자, 끝내볼게. 지금 정도면 풀렸어야 돼. 자, 기억. 참인명제 찾아달래. x가 홀수면 제곱해도 홀수냐? 당연히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지. 기억 맞지? 답은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겠지? 니은. 정수 xy에 대해서 둘이 곱한 게 홀수면 더한 것도 홀수니. 당연히 홀수끼리 곱하면 뭐가 나와? 홀수지만 홀수끼리 더하면 뭐 나와? 짝수 나오니까 니은 탈락. 둘이 곱해서 정수면 xy는 정수냐? 대표적인 예시가 뭐 있어? 루트 2. 그치. 루트 2, 루트 2가 있겠지. 정수가 아니어도 되겠지. 마지막 리을. x가 6의 약수면 12의 약수이다? 당연하겠지. 왜? 약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개수가 적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6의 약수가 12의 약수 안에 부분집합이니까 맞게 되겠지.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5번을 배우기 전에 일단 다시 칠판 좀 봐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우리가 그럼 명제라는 것 자체가 방금 1번처럼 P 명제 땡땡땡, Q 명제 땡땡땡 이렇게만 나오냐?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명제라는 건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앞에 있는 P 명제를 가정이라고 하고 이 뒤에 나오는 Q를 결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너네 오늘 수업 잘 들으면 오늘 시험 잘 보면 맛있는 거 사줄게 라는 거야. 그럼 벌써 가정이 뭐야? 시험을 잘 봐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고 맛있는 거 사줄게가 그 가정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미리 좀 선행을 해보면 우리가 얘를 역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대우를 구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그럼 역은 뭡니까? 딱 봐도 역지사지 같지. 너랑 나랑 입장을 바꿔보자. 즉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Q가 가정으로 오고 가정이 결론으로 가서 Q이면 P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들아 잘 봐. 시험 잘 보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걔의 역은 뭐야? 맛있는 거 사줄게. 시험 잘 보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대우는 뭐냐라고 하면 얘를 역을 구하면서 부정까지 해버리는 거야. 즉 역을 부정하면 돼. 얘를 부정하면 not Q는 not P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얘들아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 시험 잘 보면 시험 점수 높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역은 뭐야? 맛있는 거 사줄게. 시험 잘 보면. 그럼 대우는 뭐가 되겠어? 나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못 사줘. 시험 못 봤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시험 잘 보면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시험 잘 보면 나 맛있는 거 못 사줘. 시험 못 봤으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앞에 가정인 게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여기에서 말 안 되는 걸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처럼 6의 약수면 12의 약수냐? 그럼 6의 약수를 먼저 찾아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5라는 숫자를 여기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집합으로 바꿔서 풀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명제 P는 집합 대문자 P로 바꿀 거고 명제 Q는 대문자 Q로 바꿀 건데 그럼 이 화살표는 집합으로는 어떻게 바꿀 겁니까? 라고 하면 얘가 가정, 즉 이 일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니까 결국 P집합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꼭 시험 점수만 걸고 맛있는 거 사주냐? 그건 아니었잖아. 너네 내가 때로는 집중 잘했다고. 오늘 뭐 했다고 사준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잘 보면 맞잖아. 아니야? 야, 내가 너네들은 그래 사줬잖아. 자, 해봐. 시험 잘 보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선생님 왜 시험 잘 보면 맛있는 거 사줄게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하면 맛있는 거를 얻어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시험이 있을 뿐이다.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도 집합으로 나타내면 당연히 얘는 Q가 P한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봐봐. 이거잖아. 이거. 아니 시험이 먼저였지? 시험을 잘 보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거였는데 역 봐봐. 말 돼 안 돼? 이런 그림에서는 말이 안 되지. 근데 얘들아 우리 P가 Q한테 부분집합이면 그림 몇 개 떠올려야 되지? 어떤 거? 첫 번째는 진짜 P가 Q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P랑 Q랑 같은 거라 그랬어. 그럼 얘들아 잘 봐. 시험 잘 보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이 그림일 땐 말 되지. 참이지. 근데 이 그림일 때도 참이지. 근데 만약에 역을 구했어. 그러면 Q이면 P이다 하거든. 그럼 이건 어때? 참이지. 하지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인데 걔를 역을 구한 건 거짓이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들아 이게 조금 위험한 게 있는데 무조건 어떤 명제가 참이라 그래서 여기 100% 거짓되는 건 아니야. 이건 한번 실제로 써보고 따져보면 될 것 같아. 아셨죠? 그럼 이제 대우 봐봐. 대우는 뭐가 되겠어? Q의 여집합이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P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 이거 나한테 배웠지 야매로. 이거 사실 없다 그랬어 이거. 없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P가 Q한테 부분집합이면 여기다 꼭 뭐 해주면 돼? 드모르간 법칙을 한번 써보자고. 그럼 여기다 드모르간 법칙을 써버리면 원래는 없어 책에는. 여기 여집합 붙고 여기 여집합 붙고 얘 여집합 붙으면 방향 어떻게 한다? 튼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가 참이면 결국 여집합 붙인 것도 참일 거니까 얘도 어떻다? 참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는 일심동체입니다. 따라서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야. 근데 역은 조심해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꼭 써봐서 결정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한 문제 여기 유형 2번 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자, 5번 한번 가볼게. 5번 문제 보시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럼 5번 딱 보자마자 너네들은 바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난 이거 집합으로 표시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진짜 P가 Q 안에 들어가 있던가 P랑 Q랑 같던가를 떠올리면 되겠네. 이래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왜? 보기가 다 집합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저 누구야? 안채준이 하고 끝낼게. 항상 옳은 거 찾아야 돼, 채준아. 1번. P 합 Q는 P냐? 왜? 누구 때문에? 첫 번째 게 위배되거든. 2번. Q 여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냐? 나 지금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 나 진짜 죽여버릴까? 또래 같은 놈아. 내가 아까 이거 참이면 내가 여기다 뭘 쓰면. 드모르가. 그러네. 정정한 건데. 그래. 너가 봐도 너가 존나 안심하지. 2번 정답이죠. 3번 틀린 거 봐볼게. 채준아 3번. Q 빼기 P가 공집합이래. 맞아 틀려? 왜? 누구 때문에? 그치. 4번. P 교 Q가 Q래. 몇 번째 것 때문에 안 돼? 그렇지. 자, 5번이 문제거든요. 5번을 보면 P 합 Q의 여집합을 물어봤는데 이게 얘들아 이게 합집합과 여집합이 있을 땐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요. 요럴 때는 한번 드모르간 법칙을 먼저 쓰면 P 여집합,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 지금 전체냐고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거든. 이해 가세요? 근데 얘들아 우리 뭐의 여집합이 전체지? 공집합이잖아. 뭐 아니면 도라 그랬잖아. 아무것도 없거나 전체거나. 그럼 결국 요 안에가 뭐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공집합인지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채준아 혹시 보여? Q, 교, P, 여. 이거 뭐 같지? 이거 뭐야? 그렇지. 이게 Q 빼기 P야. 그래서 즉 이거는 Q 빼기 P가 지금 공집합인지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말 되지만 얘는 돼 안 돼? 안 되니까 답은 2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잠깐 여기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 8번 보시면 지금 명제랑 집합은 항상 연관돼서 나온다 그랬죠? 집중해라, 집중. 자, 그럼 옆에 먼저 집합 그림부터 볼게요. P랑 Q는 교집합이 생기게끔 그렸고, Q는 P한테 들어가 있지만 R이랑도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할 때는 아시다시피 집합으로 바꿔서 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요 책으로 보면 돼. 이 책 왔어? 자, 그럼 갈게요. 8번. 자, 기억. 얘들아, 기억 보면 Q이면 P냐라고 물어봤거든. 얘들아, Q이면 P다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뭐라 그랬어? Q 집합이 P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맞아요, 틀려요? 그쵸. Q가 P한테 들어가 있죠. 그럼 기억은 맞겠죠. 자, 니은 가볼게. 니은 보면 Q이면 R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집합으로 바꿔서 풀면 Q 집합이 R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인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부분 집합이 아니라 그냥 교집합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겠죠. 디귿 가볼게. 얘들아, 아까 명제에서 이고는 뭐라 그랬지? 집합으로는? 교집합. 그래서 걔는 집합으로 바로 표시하면 Q 교집합 누가? R이 P한테 들어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Q와 R의 교집합 한번 나타내 볼까? Q와 R의 교집합이면 그 조그맣게 겹치는 부분인데 걔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P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은 맞겠죠. 리을 가볼게요. 또는은 뭐라 그랬지? 합집합이니까 P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 바로 Q와 R의 합집합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Q와 R의 합집합이면 Q, R을 다 합치는 건데 거기에 P가 들어가요? 말은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 9번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집합으로 나타내면 P가 Q한테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일단은 P랑 Q랑 다르다는 전제 하에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어. P가 진짜 Q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근데 얘들아, 잘 봐봐. 그러면 P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Q한테 들어가 있다. 맞아, 틀려요? 맞죠? P 안에 있는 것들은 다 Q 안에 있잖아. 하지만 Q에는 있지만 P에는 없는 게 있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도너츠 모양 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 도너츠 모양 쪽에 있는 건 Q에는 존재하지만 P에는 없는 것들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따라서 P가 Q한테 포함되어 있으면 P에 있는 모든 원소는 Q한테 들어가 있다가 참이 되겠지만 Q에 있는 원소가 P에 들어가 있다는 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거짓이 되게 하는 반례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이 도너츠 부분을 체크하면 되더라. 즉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색 부분을 반례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례라고 하면 친구들끼리 많은 얘기 하잖아. 그래, 너 나랑 내기하자. 그러면 반례 들어봐. 너 난 근데 무슨 과목 못 봤잖아. 막 이런 말 안 하니? 아무튼 알았어. 근데 얘들아, 만약에 문제가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둘이 이렇게 생긴 집합이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될 거고 Q이면 P이다도 거짓이 될 거야. 왜? 모두 다 P가 Q한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Q가 P한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고 하면 이걸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례가 어디라고 생각하면 돼?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는 거. 어디야? 요쪽이겠지. 그럼 요걸 한번 식으로 나타내봐. 어디가 되겠어? 그렇지, 맞아. 반대로 Q이면 P가 거짓이라고 하면 그 거짓이 되게 하는 반례는 어디라고 말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P이면 Q에다가 거짓이면 P 빼기 Q를 반례로 들면 되고 Q이면 P가 거짓이면 Q 빼기 P를 반례로 들면 되거든. 그럼 9번 한번 봐볼게. P 합집합 Q. 내가 벌써 답을 말해버렸네. 또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9번 보시면 P 또는 Q라 그랬으니까 P 합집합 Q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다? R한테 들어가 있다에 거짓을 증명할 수 있는 반례가 어디 있는지 말해달래. 그럼 얘들아 봐봐. 잘 봐. P가 Q한테 들어가 있다가 거짓이면 P에서 Q를 빼면 되고 Q이면 P다가 거짓이면 Q에서 P를 빼면 되거든. 그러면 P 합 Q가 R한테 들어가 있다가 거짓이면 어디서 어디를 빼면 돼? P 합 Q에서 R을 뺀 게 바로 반례가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찾아볼까? P 합 Q에서 P랑 Q를 합쳐. 거기서 R 오려서 버려내봐. 누구 남아? A. 그게 바로 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어가 있는 게 거짓이면 뺀 게 바로 반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문제 풀려볼게. 12번 시작. 지금 책에다 푸세요. 굳이 프린트에다 풀지 말고. 자, 끝내볼까요? 지금 정도면 나왔어야지. 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우리 6의 약수이면 3의 약수이다. 반리에는 결국 6의 약수에는 있지만 3의 약수에 없는 걸 골라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2 아니면 6 이런 걸 골라야겠지. 근데 3은 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반리가 안 된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뒷장 넘어가 볼게. 자, 13번 한번 가볼게. 유형 5번과 유형 6번은 유형 5번이 혼자 나왔구나. 유형 5번이라 잠깐만 이거 쌍둥이 문제가 어디 있을 텐데 저 뒤에 있나 보다. 어쨌든 유형 5번 한번 가볼게. 유형 5번 보면 이것도 사실 그냥 바로 풀려도 되더라. 너네 그냥 테스트 겸 한번 풀려볼게. 16번 한번 풀어봐봐. 16번.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정도면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잠깐 16번을 풀기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 개념 좀 알려줄게. 자, 이 16번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얘들아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집합으로 표시하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이건 어렵지 않아. 근데 애들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집중해. 이게 만약에 둘 다 부등식으로 나오면 얘를 내가 그냥 흔히 많이 부르는 게 얘가 더듬이고 얘를 만약에 디귿자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거 문제 풀 때 더듬이보다는 디귿자가 더 어때요? 쉽죠.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디귿자를 판단할 땐 되게 쉬워.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얘는 얘보다 크면 되고 얘는 얘보다 작으면 돼. 뭐 그리고 갖다를 붙일지 말지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비교하면 문제가 좀 커져. 왜? 얘랑 얘를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더듬이가 이렇게 있는데 디귿자가 들어가려면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벌써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근데 그러면 더듬이와 디귿자가 나왔을 땐 당연히 디귿자로 바꿔서 풀면 좋으니까 모두 다 디귿자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얘가 not P야. 얘가 Q고. 근데 이 문제가 not P가 Q한테 들어가 있대. 이렇게. 그럼 우린 때로는 얘들아 우리 이게 참이면 아까 뭐도 참이라 그랬어? 대우도 참이라 그랬잖아.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 그랬어. 그럼 얘들아 때로는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얘를 혹시 대우를 이용해서 풀까요? 그대로 이용해서 풀까요? 라는 걸 또 고민해 봐도 돼. 자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잘 봐. 예를 들어서 요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 잠깐 그 문제 16번 잠깐 볼까? 16번은 아니고 누구 없나 좀 좋은 문제? 없네 여기.
그럼 내가 문제 만들어 볼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not P가 X는 1보다 작고 X는 4보다 크다가 나왔어. 이해 가십니까? 근데 Q라는 놈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B보다 크다가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not P가 not Q한테 들어가 있대.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얘를 그대로 두고 얘로 부정하기에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때로는 얘를 뭐로 이용해보자? 대우도 한번 이용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Q이면 P다가 될 거거든. 그럼 결국에 Q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얘를 부정하는 순간 얘는 뭐로 바뀌어? 디귿자로 바뀌니까 어느 한 놈이라도 디귿자가 되면 조금 따지기가 쉬워진다 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그냥 할지 대우를 이용해서 찾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16번 한번 풀어볼게.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참이래. 근데 얘들아, 내가 준호한테 물어볼게. 준호야, 호승쌤은 착하다. 착하면 잘생겼다. 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일명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해? 그렇지. 씨발, 거짓말.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면 결국엔 P이면 R이다가 성립하는 게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엄밀히 따지면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R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나타낼 거야. 그래서 얘가 가장 맏형이고 얘가 바로 막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먼저 맏형부터 먼저 그려볼게. 맏형이 R이니까 R은 A보다 마이너스 A보다 작던가 A보다 크던가요. 얘가 R이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Q니까 Q를 나타내 볼게. O-A보다 크대. 그럼 얘들아, 들어가 있으려면 O-A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여기 써야겠어. O-A가. 이렇게. 그리고 가장 막내가 4보다 크다야. 그럼 딱 봐도 4는 여기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결국 이쪽은 버려도 된다라는 거야. 이쪽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요게 성립하려면 O-A는 A보다는 커야 되고, 이거 혹시 기억나? 내가 가르친 거? 언제 갖다 붙인다 그랬지? 일단 모양이 똑같으면 갖다 붙여도 돼. 뻥뻥. 그럼 갖다 붙여도 돼. 그럼 따라서 넘기면 2A는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 O-A는 4보다 작아야 하고 뻥뻥 뚫려 있으니까 또 갖다 붙여도 되겠죠. 그럼 A는 1보다는 크다. 그럼 따라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2분의 5 더하기 1, 답은 2분의 7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국어만 잘하면 돼. 수학이 아니라. 자, 너네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해봐. 우리 반 모든 학생들은 수학이 1등급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학생 이름 나올 줄 알았어. 조민영. 그렇지? 조민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짓이 돼버려요. 자, 모든 학생들은 수학이 5등급 이상이다. 맞아, 틀려? 그건 맞을 거 아니야. 아예 5등급 초과가 없을 거 아니야. 5등급제인데. 그럼 다시 한 번 더. 모든 학생들은 수학이 5등급 이상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자, 세 번째. 여기 어떤 학생은 수학이 1등급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우리 없나? 제가 이따 할게요. 이따 할게. 오케이. 그럼 민재가 1등급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학생은 집중. 어떤 학생은 수학이 1등급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근데 어떤 학생은 수학이 전교 1등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럼 지금 너네들이 문장을 들었을 때 모든이 들어갔을 때랑 어떤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뭔가 생각을 했을 거야. 모든이 들어갔을 땐 이래야지만이 참이고 모든이 들어갔을 땐 이러면 거짓이야. 어떤이 들어가면 요랬을 땐 참이고 어떤이 들어가면 요랬을 땐 거짓이야.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수학적으로 이게 보이지 않아서가 문제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모든이라고 시작하는 게 만약에 참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예외가 없어야 돼. 예외 없이 다 성립해야 돼. 모든 학생은 수학이 5등급이다. 이상이다. 참이야. 예외 없이 다 여기는 5등급제니까 1, 2, 3, 4, 5 중에 하나를 무조건 가져갈 거니까. 근데 반대로 모든이란 단어를 붙였는데 거짓이 나왔어. 그럼 얘는 오히려 뭐가 존재하는 거야?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모든 학생은 수학이 1등급이다. 민영이가 존재해.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지. 자, 이제 반대로 어떤이 들어갔다고 쳐볼게. 어떤이 들어가 놓고는 얘가 참이래. 어떤 학생은 수학이 1등급이다. 그럼 오히려 얘는 예외가 있어야 돼. 반대로. 그리고 어떤이 들어갔는데 요게 만약에 거짓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예외가 없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학생은 수학이 전교 1등이다. 그럼 예외가 없어야 돼. 무슨 뜻이야? 전교 1등 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없어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거짓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어찌 개념 프린트는 있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럼 17번 한번 풀어볼게. 17번. 자, 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기억.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보다 작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지. 참이지. 참이지. 어떤이라는 건 예외가 있어야 된댔잖아. 0이 있잖아. 그러니까 참이지. 니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왜냐면 우리 이 니은이 대표적인 무슨 식이라고 배웠지? 그치, 절대부등식이라고 배웠잖아. 이 x에는 뭐를 넣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든. 그리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또 이 니은식을 뭐 해봐도 돼? 판별식 써봐도 되지. 0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공중에 떠 있는 그림이니까 모든 x를 넣어도 항상 양수겠지. 지금 까볼게. 어떤 자연수 x, 어떤 자연수다.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요거 판별식 쓰면 뭐 나와? 양수 나와. 그 말 뜻은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럼 어디와 어디에서 만나지? 1과 2에서 만난다는 거거든. 잘 보세요. 이 17번에 디귿리을이 이번 학교 시험에 나오면 애들 와장창 다 틀릴 거야. 착각해서. 자, 그럼 17번에 먼저 디귿부터 보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1이랑 2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어떤 자연수,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그럼 얘가 참이 되거든. 어떤 자연수를 뿅 하고 넣었더니 0보다 작대. 없어. 왜? 1과 2 사이에 숫자를 넣으면 당연히 0보다 작죠. 하지만 걔는 자연수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애들이 무턱대고 0보다 작은 쪽이 있네? 참! 이렇게 체크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 앞에 자연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자, 리을 가볼게. 리을 가면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걔도 혹시 판별식 쓰면 뭐 나와요? 양수 나와. 그럼 얘도 두 줄에서 만나. 두 점에서. 그럼 뭐에서 만나지? 4, 5. 그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니? 참이야, 거짓이야?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말했잖아. 음수 쪽이 있다고 틀린 게 아니라 자연수를 넣었을 때 양수냐는 거야. 당연히 1, 2, 3을 넣었을 때, 그리고 4 넣었을 때도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5, 6, 7, 8, 9 항상 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여기가 문제라는 거지. 여기가 지금 음수인데 어차피 여기에는 뭐가 없어? 자연수가 없으니까 못 넣거든. 그러니까 자연수를 넣었을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리을은 맞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모든가 어떠니 이 굉장히 심한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아마 틀리는 친구들이 무조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 문제 풀어볼게. 여기에는 쉬운 게, 어려운 게 없네. 그냥 18번 풀어봐. 18번 시작. 모든이면 예외가 없어야 되고 어떤이면 예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실수의 반대말은 그쵸. 실수의 반대말은 허수죠. 야, 집중해. 근데 실수를 부정하진 않아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이게 부정이 참이 명제야. 원래 명제가 참이 아니라 부정이. 그럼 부정을 먼저 구해볼게. 기억의 부정 말해볼게. 모든을 부정하면 뭘까요?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해 모든을 지우고 빨리 어떤으로 바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이다야. 얘도 부정해야지. 그럼 얘들아, 어떤 실수를 넣었더니 제곱했더니 0 된대. 되는 거 있지? 누구? 0.
그럼 기억은 참이 되겠네. 니은 x세제곱이 8이 아닌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x세제곱이 8이 아니래. x세제곱이 8이 아니래. 그럼 1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니은 틀렸지. 디귿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거 뒤에 거 부정해봐. 뭐 나오겠어? x제곱은 0보다 작다. 또는 이하. 그리고 또는 절대값 x가 자 어떤이거든? 어떤 걸 딱 넣었더니 이걸 만족하는 게 있냐라는 거야. 0. 그럼 디귿은 참이네. 리을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뒤에 거 부정하면 뭐 나오겠어? x는 1보다 크고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에는 x는 1 초과 3 이하라는 거거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지.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우리 아까 원래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은 뭐라 그랬지? 역. Q이면 P이다. 됐지? 대우가 뭐라 그랬지?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따져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대우는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역은 세모. 하지만 대우는 거짓이다. 따라서 원래 명제와 대우는 일심동체고 역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얘들아 보편적으로 집중해. 보편적으로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거짓일 확률이 99.9%야. 그러니까 0.1%의 오류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참이면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이렇게 일단은 알고 계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말 한번 해볼게. 자, 23번에 내가 2번을 한번 풀어볼게. 23번에 2번. 자, 23번에 2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다가 참이래. 야, 이거 너무 뭐가 많아? 아니다. 부정적인 어감이 너무 많아.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뭐도 참이야? 대우가 참이지. 이거 대우 말해봐. 뭐겠어? x가 뭐이면? a면. 얘도 0이지. 그럼 우리 아시다시피 얘가 0 되려면 뭐랑 뭐밖에 없어? 2랑 어떤 거? 어떤 거? 마이너스 6x. 그럼 얘는 x가 뭐가 나와? 5, 1. 그래서 결국엔 저 a가 될 수 있는 수는 1 아니면 5밖에 안 돼야겠지. 저게 참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6.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한 문제 풀려볼게. 그냥 한 문제만 해볼게, 얘들아. 24번에 4번 한번 해봐봐. 아니, 그냥 역의 참과 거짓, 대우의 참과 거짓만 써봐봐. 그게 맞으면 역이랑 대우를 잘 따졌다는 거니까. 자, 끝내볼게요. 제가 일단 말할게요. 24번의 역을 말해드리면 x랑 y가 각각 짝수이면 둘이 더한 것도 짝수냐? 참이 되겠지. 자, 근데 이걸 이제 대우를 참거짓을 따질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이 상태에서 참거짓을 말할까? 대우를 구한 다음에 참거짓을 말할까인데 얘는 전혀 이 문장에 부정적인 어감이 없지. 그럴 땐 그냥 이 문장을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좋아. 둘이 더해서 짝수면 각각 또 짝수여야 되냐? 우리 둘이 더해서 짝수 되는 거는
그치, 1, 3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28번 시작. 문제 잘 읽으세요. 그렇지. 28번 여기 참인 거 찾아달래요. 자, 가볼까요? 자, 0 말해볼게. 기억.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냐? 우리 제곱해서 홀수되는 거 당연히 홀수를 제곱할 수밖에 없겠지. 기억은 당연하죠. 니은. n값이 4의 배수면 그 n값은 또한 2의 배수냐라는 거야. 배수라고 하면 숫자가 작을수록 많겠지. 그럼 4의 배수가 더 큰 숫자니까 더 적으니까 2의 배수 안에 포함되니까 니은도 맞겠지. 자, 디귿 같은 거 조심하세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 이건 동시에 만족해야 돼. 즉 x, y가 둘 다 양수면 곱했을 때도 양수냐? 말이 되겠죠.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뒷장 넘어가세요. 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요거 해볼게, 요거. 26번 한번 같이 해볼게. 너네가 말해봐. 자, 참거짓만 너네가 말하면 돼. 여기 참인 거 찾아달래. 1번. 내가 0 말할게. 둘이 곱해서 짝수면 둘 다 짝수냐? 아니지. 2, 1 이런 것들은 곱하면 짝수지만 각각은 홀수 짝수니까. 2번. 제곱해서 4보다 크면 A가 2보다 크냐?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도 있을 거니까. 3번. 이 3번을 제일 많이 체크를 해와요. AM은 BM과 같으면 A랑 B랑 같아야 되냐? 라는 거야. 그럼 빨리 말해봐. 그치. 누가? 그치. M값이 0이면 A랑 B랑 달라도 되기 때문에 이거 3번 조심하셔야 돼요. 4번. 둘이 더해서 양수면 둘 다 양수여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양수인데 엄청 큰 양수면 되겠다. 5번. 둘 다 0이면 제곱하면 0이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뒷장 넘어가 볼게. 자, 3단노법은 먼저 한번 문제 풀릴 거 하나 있거든요.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31번부터 먼저 풀어보세요. 31번 시작. 자,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 주면요. 제가 참이면 바로 밑에서 여러분들 빨리 뭘 써야 돼요? 대우. 대우 빨리 씁시다. not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면 대우는 Q이면 P이다. 그리고 얘는 Q이면 not R이다. 요 네 개가 참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3단노법을 따지시면 돼요. 자, 기억 출발할게요. 어디야? not Q가 not P야? 그럼 여기가 not Q면 not P다면 얘는 P이면 Q이다. 자, 갈게요. 자, 기억. P이면 Q이다. 바로 대우 때문에 참이 되죠. 기억 맞고요. 니은 Q이면 R이다. Q에서 시작해서 혹시 R에서 도착할 수 있냐라는 거야. Q에서는 나달에 도착할 수밖에 없으니까 니은은 틀렸겠죠. 디귿. R에서 출발해서 나P에 갈 수 있니? R에서 출발하면 나Q, 나Q에서 출발하면 나P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R이면 나P이다. 참이 되겠네.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PQR 딱 이쁘게 나오니까 애들이 안 틀리는데 이제 국어 때문에 틀리는 게 하나 나와요. 자, 32번 한번 풀어봐봐. 32번.
이거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크게는. 그걸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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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통과? 불통과? 불통과? 아니,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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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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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시면, 자, 갈게요. 제가 지금 맞았다 틀렸다를 본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 때요, 이걸 쓰지 말라는 거야. 음악을 잘하면 노래도 잘한다. 음악, 화살표, 노래.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슈퍼스타 K에 나간다. 이렇게. 이거 쓰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32번은 난이도가 하예요. 왜냐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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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한다. 어떻게 보면 국어적으로 뜻 보면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풀어도 웬만해서 애들이 안 틀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음악을 못하면이라고 가면 음악을 못한다. 이게 부정이거든요. 근데 못한다를 P라고 두는 순간 문제가 커져요. 왜? 그럼 낫피면 애들이 낫자가 들어가면 나쁜 의미인 줄 알아. 근데 얘들아 잘 봐. 노래를 못하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명제라고 두면 노래를 잘한다는 나피거든요. 근데 여러분 느낌은 얘가 꼭 부정적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애들이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음악을 잘한다, 노래를 뭐 잘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음악을 잘한다의 피명제, 노래를 잘한다의 Q명제, 노래를 잘한다의 P명제, 슈퍼스타 K 나간다의 R명제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빨리 밑에다 뭘 쓰자? 대우를 쓰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따지는 게 쉽겠죠. 뭐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P이면 not R이냐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2번은 R이면 Q이냐를 물어보는 거고 이제 이걸 따지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왜 이렇게 풀지 말고 항상 명제 밑에다가 이런 걸 써야 되며 왜 지금 잘한다를 P라고 쓰고 못한다를 not이라고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잘 봐. 내가 문장 말해볼게. 거짓말을 잘한다. 물어볼게.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지. 그럼 잘한다는 이거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래요? 거짓말을 못한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국어적으로 뜻을 하면 잘한 거지. 좋은 거지. 근데 거짓말을 못한다야. 그럼 이거 not P라고 둘래? P라고 둘래?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진짜 아주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는 문제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을 때 잘한다, 뭐 출전한다, 뭐 상을 받는다 등등등 딱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건 되게 긍정적인 신호야. 그럼 걔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쁜 피명제라고 두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노래를 못한다. 그럼 잘한다가 피니까 못한다는 그냥 나피라고 쓰면 되고. 이해 가셨습니까? 거짓말을 못한다. 못한다가 부정이잖아. 그럼 거짓말 자체가 피니까 그냥 걔도 나피라고 두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거짓말을 잘한다가 피로 갈 거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뭐 32번의 답은 뭐가 나옵니까? 4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뒷장 넘어가 볼게요. 이건 3단 문법이니까 한번 그냥 시켜볼게. 36번 시작. 이게 명제가 집합이랑 나오는 순간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자, 가볼까요? 일단 이거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P면 낫 Q의 달을 집합으로 나타내면 P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얘는 집합으로 표시하면 Q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에요. 마지막은 Q의 집합이 R의 여집합에도 들어가요. 그럼 일단은 요 두 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3단 논법은 최소한 P는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고 Q의 여집합은 R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놓고 얘만 뭐 서브로 써놓으면 되겠죠. 거기에 Q라는 놈은 R의 여집합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기억 P 교 Q는 공집합이냐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뭐냐면 실제로 가장 큰 놈이 R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안에 진짜 Q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게 Q의 여집합이야.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P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럼 애들이 뭘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Q가 어디예요, 선생님?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얘들아, Q가 어디야? Q가 어디냐면 얘가 Q의 여집합이지. 얘를 제외한, 그치? 제가 지금 흰 색깔로 꼭 이렇게 이 전체 공간이 Q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Q니까. 얘를 뺀 나머지가 Q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P 교 Q. P랑 Q랑 교집합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억은 댕동대. 니은 가볼게. P 교 R. P 교 R은 P랑 R의 교집합은 최소한 P가 나오겠네. 왜? P가 최소한 R에 들어가 있게 확실하니까. 따라서 니은 틀렸네. 디귿. Q 합집합 R이야. Q와 R을 합치래. 최소한 Q가 이 전체고 거기다 R까지 더하면 이 안에 게 더해질 거니까 전체라고 말할 수 있게 돼. 답은 기억 디귿.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 좀 중요해서 한 문제 더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35번? 아니야. 34번 해봐. 34번. 응. 이거 좀 쉽구나. 이런 씨. 풀고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것이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거야? 그 괄호는 이렇게 전체로 해주세요. 새끼야. 디귿을 할 때 조금 센스가 필요하겠죠. 설마 진짜 P 여집합, R의 여집합을 구해서 교집합을 하면, 그치? 자, 끝낼게요. 34번의 답 몇 번입니까? 네, 3번 나오시면 되겠죠. 혹시 기억님 디귿에서 해봤으면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게 원래는, 드모르간이 사실은 그냥 여집합을 나눠준다는데 사실 이거 쓰면 안 돼요, 디귿에. 근데 제가 이제 야매로 알려드린 거죠. 자, 디귿 보시면 원래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P,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참이라는 가정하에 여집합을 주면 얘는 Q로 나올 거고 부등호 방향 집합 포함관계 바뀔 거고 여기 여집합 주면 P 합집합 R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근데 우리 P 합 R이 누구야? R이잖아. 그럼 지금 Q가 R한테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정답은 맞다 이렇게 되는. 근데 사실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그냥 너네끼리만 알고 있어. 이거 드모르간 쓰면 된대. 원래는 명제에는 드모르간이 없어요. 애초에 자체에 없습니다. 근데 하도 애들이 포함관계를 너무 많이 틀리니까 제가 그냥 드모르간하고 밀접하게 관련 지어서 설명한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라스트 설명하고 끝낼게요. 개념 프린트에서 4페이지 16, 17 하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딱 적당하게 남았네요.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 꼭 가르치면 뭐라고 제일 많이 질문하는 줄 알아? 필충 조건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필요 충분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충분 필요가 맞아요? 충필이 맞아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는 순서는 상관없고 요 세 가지를 구분해내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필요가 뭐고 충분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명제부터 보셔야 돼요. 피명제이면 Q이다라는 참인 명제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참인 명제에서 크게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1번, P가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을 물어보라고 하거나 2번, Q가 P이기 위한 땡땡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필요 조건을 쓸지 충분 조건을 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정석대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집합으로 나타내면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일단 P가 Q랑 다르다는 전제하에 그림을 표현하자면 진짜 Q라는 집합 안에 P가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럼 잘 봐 얘들아. P가 Q이기 위해 모두 다 들어가 있지. 그럼 어때? 아니지. 충분하잖아. Q의 조건에 P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P가 Q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충분한 거야. 난 너의 조건을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충분이라고 해. 하지만 Q가 P이기 위한이면 얘가 없으면 절대 안 돼. 뻥 뚫려버릴 거 아니야. 이 Q가 P이기 위한은 얘를 꼭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때?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거야. 그럼 벌써 지금 처음에 설명할 때만 해도 필요인지 충분인지 헷갈리잖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쉽게 외우게 할까 하다가 요 처음에 나오는 단어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쉬워. 잘 봐봐. P가 Q이기 위한. 그럼 P 입장에서 생각하면 화살을 쐈지. Q가 P이기 위한이면 Q 입장에서 첫 글자 Q이기 입장에서 화살을 어때? 맞았지. 화살 맞으면 치료가 필요해. 그래서 필요 조건.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 내볼게. 자, 채준아, P가 S이기 위한? 충분. S가 R이기 위한? 충분. R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 처음에 나오는 단어 기준으로 화살을 쐈는지 맞았는지가 중요한 거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충분과 필요는 결국 누가 누구한테 포함관계인지를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3번. 만약에 P가 Q한테도 들어가 있고 Q가 P한테도 들어가 있다라는 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다시 말하면 P와 Q는 같은 집합이고 이거는 명제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기기 위한 Q가 필요 조건이 그러면 근데 너 같은 애가 없으니까 수학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같은 애가 있었으면 지금은 수학은 개판 됐을 거지. 그런 일은 없으니까 닥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건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라는 건 결국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얘들아 예시를 찾을 때도 P의 예시와 Q의 예시들 중에서 누가 일단 더 많아야 돼? Q가 더 예시가 많아야 돼. 물론 같아도 돼. 하지만 기본적으로 P는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고 반대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Q가 P한테 포함되어 있대. 그럼 반대로 예시는 P가 더 많아야 되고 같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Q는 P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39번 한번 같이 가볼게. 자, 문제 천천히 읽어볼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찾아달래. 그럼 빨리 화살표 나타내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누가 누구한테 화살을 쏴야 돼? Q가 P한테. 그럼 누가 더 예시가 많아야 돼? P. 그럼 시작합니다. 1번. A, B 0보다 크대. 근데 Q,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대. 누가 더 예시가 많아요? P.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 잘 들어. 아니, 얘들아, 잘 봐. Q가 많죠. 잘 봐. 예시를 간략하게 써보면 P는 2, 1 이런 것들 되지. 근데 Q를 써보면 당연히 2, 1은 될 거야. 그치? 마 2, 1도 돼.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더 예시가 많은 거야? Q가 더 많은 거지. 그러면은 얘는 P는 Q이게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 되니까 1번 탈락이 되겠지. 자, 2번. 제곱해서 더했더니 0이래. 그럼 뭐밖에 없지? 00밖에 없어. 근데 Q 보면 둘이 곱해서 0이래. 많아요. 00도 있고 10도 있고 01도 있으니까 Q가 더 많겠네. 그럼 얘도 충분 조건. 3번. A랑 B랑 같대. 그럼 1, 1, 0, 0, 마일, 마일 이런 것들 되는데 Q 보면 AC는 BC면 아까 했지? C가 하필 뭐면? 그러면 A, B가 달라도 되니까 더 Q가 조건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충분 조건. 자, 4번 잘 들으셔야 돼요.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A가 C한테 포함되어 있대. 근데 얘들아, 우리 또는이면 무슨 집합이지? 합집합이지. 그러면 얘들아, 4번에 P 집합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래?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A가 C한테 포함되어 있으면 첫 번째, 진짜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맞지? 반대로 또 뭐도 있냐면 C 안에 A가 있는 것도 돼. 그치? 또는이니까 하나씩만 만족해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둘 다 만족하는 B와 C의 교집합에 A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그림도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A가 B한테 들어가 있거나 또는 A가 C한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B와 C의 교집합에 A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도 된다라는 거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도 돼. B랑 C랑 같고 A랑 같아도 되거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Q, A는 B 합 C에 포함되어 있다. A는 B 합 C에 포함되어 있다. 얘들아, B 합 C라는 건 BC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딘가에는 있으면 된대. 그럼 뭐야? B가 더 많네. 확실해? 예, 예. 진짜로? 예. 아니, 와, 이거 맞죠. 모두 고르는 거에서 4번. 어? 뭐라고? 아, 자, 야, 진짜로 4, 5번인가? 이거 안 돼? 막. 진짜 답을 모르는데 이거 진짜 4, 5번? 이런 놈이. 자, 봐봐. 얘들아, 이거 답이 충분이야. 얘가 더 많아. 잘 봐.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다 돼요. 이런 것들 다 됩니다. 얘도. 이해 가요? 근데 얘는 하나가 더 있다? 그걸 애들이 안 보여. 뭘까? 다 같은 거. 아니, 다 같은 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얘는 하나, 얘는 이거 다 됩니다. 맞잖아. P 합 C에 다 있잖아. B 합 C에 있고 여기 C 안 그렸지만 어쨌든 뭐 여기 C 그리면 되고 여기다 B 그리면 되잖아. 그럼 B 합 C에 다 A가 있잖아. 어딘가에. 그쵸? 자. 아니야. 충분히라니까. 하나 더 있어. 유일하게 딱 하나 더 있어. 뭘까? A가 BC 합친 거. 아니요. 뭐냐면 외쳐져 있어요. 맞아. 안 돼요. 얘 안 되지. 또는이니까 B에만 들어가 있거나 C에만 들어가 있거나 둘 다 겹치는 데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모두 다 겹쳐서 들어가 있는 거야. 합집합에 다 걸쳐서 있어도 돼. 그래서 얘가 더 많아서 얘도 충분 조건이야. 자, 5번 가볼게. 5번 혹시 앞에 절대분원식 할 때 배웠나? AB가 절대값 AB랑 같으면 이건 AB가 항상 무슨 수여야 되지? 그렇지. AB가 양수여야 돼. 또는 0이야. 근데 Q는 둘 다 양수여야 된대. 그럼 당연히 자, 앞에는 A, B는 양수야. 이렇게. 근데 뒤에는 A도 양수, B도 양수야.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지. 누구 때문에? 0이라고. 0, 그치. 0 갖다가 있어가지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음수도 되니까요. 얘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못 하나 따지면 답이 안 나와. 굉장히 속상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뒷장 넘어가서 43번 시작. 3번이요. 43번. 필요 조건이면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아니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필충은 안 되고 필요 조건인 것만 찾으라는 거지. 뭐라고? 충분 조건이 아닌 거. 이 문제 말고 아, 뭐 알고 뭐. 필요 조건이 아니고 충분 조건이라고 피해서 화살 피해서 필충은. 자, 가볼게. P가 Q에게 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건 필충은 안 되고 누가 더 예시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P가 더 많아야 돼. 자, 갑니다. 6의 약수, 12의 약수. 누가 더 많아? 6의 약수가 훨씬 적죠. 숫자가 약수는 적을수록 작다 그랬어. 1번 탈락. 2번 양수 둘이 제곱해서 양수. 제곱해서 양수가 더 많지. 그럼 2번도 탈락. 3번 2보다 크다. 자, Q 봐봐. 4x는 4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니까 누가 더 많아? Q가 더 많으니까 탈락. 약수 나왔다. 숫자가 클수록 많은다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뒷장 넘어가서 이거 아까 아마 앞에서 배운 유형 5번이랑 요 유형 15번이 쌍둥이 유형이거든요. 자, 가볼게. 46번 시작. 맞아요. 그럼 P가 더 많아야죠. 예시가 많은 게 그치. 집합에서 포함 관계니까. 자, 갈게요. 자, 일단 46번 보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지금 P가 디귿자고요. Q가 더듬이거든요. 근데 not P가 Q에게 한 필요 조건이면 누가 누구한테 화살을 쏴야 돼요? Q가 not P한테 화살을 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따질 때 P를 부정해버리면 P 자체가 뭐로 바뀌어요? 더듬이로 바뀌어요. 그럼 이거 귀찮아지는 거야. 더듬이와 더듬이를 따져야 되니까. 이럴 때는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에요? 대우도 참이니까 P이면 낙큐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도 디귿자가 되고 얘도 디귿자가 되니까 더 편해지는 거야. 자, P부터 먼저 나타내면 A부터 A 플러스 2까지. A부터 A 플러스 2까지고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낙큐 구할게요. 낙큐는 걔를 부정하면 5 이상, 9 이하. 5, 9니까 얘가 안아줘야 되니까 최소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같다가 없었으니까 부정하면 같다가 생기겠죠. 그럼 최소한 A는 5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는 9보다 어때야 돼요? 그러면 A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즉 따라서 A는 5, 6, 7이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18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집중해라. 부정할지 부정하지 않을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혹시 이거 공수원에서 복소수 배울 때 기억나나 한번 볼게. 49번에 2번 한 번만 해보세요. 49번에 2번. 뭐야? 이거 복소수에서 배웠어요.
이 뒤에는 계속 반복이라. 자, 가볼까요? 혹시 복소수에서 저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a는 무슨 수? b는 양수이면서 0이어도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49번에 2번 보면 x 빼기 8은 첫 번째 음수가 나와야 될까? x는 8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 분자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결국 이걸 만족하는 범위가 결국 x는 마 1 이상 8 미만이 바로 문제에서 준 P명제의 진리집합이더라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집합으로 나타내면 수직선에서 포함관계가 P가 Q한테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게 Q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Q가 지금 A-8 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A 플러스 3까지. 그럼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자, A-8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됩니까? 어디? 아, 깜짝이야. 그럼 A는 그럼 7보다 작다가 될 거고 A 플러스 3은 8보다 크단데 뻥뻥 뚫려 있으니까 갖다가 붙겠죠. 그럼 A는 5 이상이 되겠네요. 문제가 범위 5 이상 7 미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뒷장 넘어갈게. 여기는 넘어가서 이제 2개 남았어요. 54번 시작. 아니, 한 문제 더 남았어. 54번이랑 한 문제 더 풀면 끝이야. 야, 조용히 해. 반이동한다고. 자, 갈게요. 낮Q는 P에 대한 충분 조건이면 명제로 따지면 낮Q가 P한테 포함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집합으로 나타내면 Q의 여집합이 P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벤다이어 그림 그릴 때 막 되게 유식하게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P 안에 그냥 Q의 여집합을 넣으세요. 이렇게. 그럼 어디가 Q인지는 뻔하죠? 요만큼이 다 Q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1번, P 교 Q가 공집합이냐? P랑 Q는 교집합은 존재하니까 공집합은 아니겠죠. P가 Q한테 들어가 있냐? 아니,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3번, Q가 P한테 들어가 있냐? 말도 안 된다. Q가 더 크다. 4번, P에서 Q 빼면 P냐? 얘들아, 기본적으로, 얘들아, 봐봐. P에서 Q 뺐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어. 그럼 이거 나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뭔지 아세요? 이거 집합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P 빼기 Q가 P, Q 빼기 P가 Q.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왔어요. 그치, 이게 서로소라는 힌트예요. 따라서 P 빼기 Q가 P라는 건 P와 Q의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데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4번은 틀렸고 5번 P 합 Q, P랑 Q 합치면 전체가 나올 테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끝입니다. 60번 풀고 오늘 수업 끝. 맨 마지막 60번.
자, 가볼까요? 일단 문제에서 준 조건부터 나타낼게요.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P 화살표 Q. Q는 R에 의한 필요 조건, R 화살표 Q. R은 S에 의한 필요 조건, S는 화살표 R. S는 Q에 의한 필요 조건, Q 화살표 S. 자, 그리고 시작할게요. 기억. P는 S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P에서 시작해서 S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네요. 그럼 P는 S에 의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럼 기억은 맞겠죠. 자, 니은 가볼게요. R은 P에 의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사실상 니은은 P가 R한테 화살을 쏠 수 있냐라는 건데 P가 R한테 쏠 수 있어요? P에서 Q, Q에서 S, S에서 R이니까 P에서 S로 화살, R로 화살 쏠 수 있죠. 니은도 맞겠네. 자, 디귿 가볼게. 근데 얘들아, 디귿 봐봐. S는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게 서로 화살을 쏘냐는 거거든. 그럼 S에서 Q로 갈 수 있나요? S에서 R, R에서 Q 갈 수 있고요. 반대로 Q에서 S 갈 수 있어요? Q에서 S는 당연히 한 방에 있죠. 따라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충분, 필요 이거 지워놓거든요. 그럼 애들이 기억을 풀 때 어떻게 푸냐면 P는 S로만 화살을 갈 수 있는지만 따지고 끝내버려. 안 돼요. P는 S이기 위한 하고 네모가 뚫려 있으면 P에서 S로도 갈 수 있는지 S에서 P로도 갈 수 있는지 둘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만 되면 당연히 충분 조건, 얘까지도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꼭 가나 기억 니은 따질 때는 사실 반대편도 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